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격 수업 13강입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키기 1번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중간에 교과서에서 우리말 속담으로 짧은 문장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영상 하나 더 보고 성어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세 가지를 배우는 거죠. 자, 그러면 유튜브 영상 두 개를 볼 건데 어느 거에서 찾든 상관없습니다. 한자어를 메모해 뒀다가 역시 내가 찾고 싶은 한자어, 알고 싶은 한자어 필수 1번은 꼭 해주고 1번은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율은 자유롭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영상 보고 올까요? 자, 그러면 영상 잘 보고 왔습니까? 자, 그러면 함께 익히기 영상의 자막에 나왔던 한자 성어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그 캡처 화면에 나와 있는데 유진박, 존박이죠. 영상엔 자꾸 유진박 씨 뭐 다른 박 씨를 자꾸 얘기했었는데 존박 가수 알죠? 어젯밤이요 하면서 처음 듣는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약간 의아해하는 그런 표정, 의아해하는 표정과 함께 그랬나? 이렇게 하는 표정이 나왔습니다. 이때 자막이 금시초문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예시 문장에 금시초문 바로 적어 볼까요? 금시초문. 자, 예시 문장 금시초문. 이 문장은 문학 작품에 있던 문장을 선생님이 가져온 겁니다. 도망친 옛날 마누라한테 그런 살부치가 딸려 있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금시초문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자를 쓰고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적어볼게요. 자, 금, 시, 초, 문. 자, 금시초문 적었나요? 첫 번째 금자는 이제, 지금 할 때 금자죠. 이제 금자입니다. 이제 금. 두 번째 한자는 처음 시자죠. 시작할 때. 지난번에 등교 수업할 때 진시황, 진날의 첫 번째 황제, 진시황제 할 때 시자, 처음 시자였습니다. 자, 근데 처음 시자가 또 다른 뜻으로 하나 더 적으면 비로소라는 뜻도 있습니다. 비로소. 자, 바로 밑에 있는 처음초 설명에 보면 처음이라는 의미의 단어들만 설명이 있는데 우리 성어 금시초문이라는 성어에서는 비로소 혹은 뭐 이제야 뭐 이런 식으로 풀이할 수 있어요. 비로소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자. 세 번째 한자도 지금 처음 초자입니다. 처음 초. 자, 그래서 앞에 시자는 가급적 다른 의미의 성어로 바꿔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자는 들을 문자입니다. 들을 문. 자, 그러면 성어가 완성됐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금시초문. 그런 살부치가 딸려 있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었다. 지금 존박도 금시초문인 상황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자, 겉뜻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한자 그대로 하면 되니까 이제는 지금, 이제 뭐 상관없어요. 이제라고 해도 괜찮고 이제서야 비로소 처음 들음. 지금 비로소 처음 들음. 이렇게 하면 되겠고 속뜻. 자, 속뜻은 초록색으로 적어볼게요. 이제야 비로소 처음 들을 문자를 이제 해석하면 되니까 들었다, 들음. 겉뜻 속뜻에 큰 차이가 없다, 그죠?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시자로 해석하지 않고 한자를 때 시자를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때시자를 넣게 되면 붙여서 금시, 지금, 이제. 결국에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때시자를 쓰나 처음 시자를 쓰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 밑에 처음 초자가 들어가는 한자 몇 가지 단어를 볼게요.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초면에 신뢰가 많다. 초면, 처음 면, 얼굴을 접했다. 그러면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을 때는 초면 말고 다른 말 뭐라고 할까요? 참고로 그때는 옛구자를 써서 구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초면에 신뢰가 많습니다 했는데 상대방은 이미 나를 본 적이 있으면 아니고요 예전에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줄여서 아니 저희는 구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성어. 이 성어는 초지일관. 자, 초자가 들어가는 단어만 모아놓은 거죠. 초지일관은 처음의 뜻을 하나로 꿰뚫고 있다. 계속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되겠고. 세 번째, 삼복. 복자입니다. 이 한자가. 삼복, 이거 적어볼까요? 자, 이거는 삼복이죠. 삼복. 삼복 더위라는 말 쓰죠. 우리 아직 여름 날씨에 가깝지만 35도, 36도 벌써 여름 날씨지만 아직 삼복더위 이런 말은 쓰지 않죠. 삼복 중에서도 첫 번째 복날이라고 해서 그날을 첫 번째, 처음이니까 초복, 두 번째는 중복, 마지막은 말복, 끝 이 말입니다. 끝말자. 자, 네 번째 거 봅시다. 땡땡 챔피언 혹은 초대 대통령. 자, 초대 챔피언, 초대 대통령. 그러면 첫 번째 챔피언, 첫 번째 대통령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금시초문 다 봤죠? 처음 초자가 들어가는 단어들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다 표기됐나요? 자, 그러면 화면을 좀 올려서 교과서에 있는 어휘를 좀 볼 텐데 교과서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 42쪽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한자 그 속담은 메인 위에 있는 이 짧은 문장 5글자죠. 근데 5과의 제목을 보면 재치 만점 우리 속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담은 예로부터 대를 이어서 계속 구전되기도 하고 기록되어서 전해지기도 하고 해서 그 우리 조상들의 지혜, 삶의 지혜, 뭐 해학, 풍자 이런 것을 담아놓은 짤막한 문장들이죠. 자, 우리말 속담을 다시 한문으로 번역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문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문으로 번역했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자, 적어볼게요. 한역 속담. 잘 보입니까? 자, 이런 속담들을 모두 한역 속담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우려고 하는 한역 속담은 첫 번째는 이 성어 땡땡면 땡땡땡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순오지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학습지로 돌아가 봅시다. 자, 한자를 바로 적어 보겠습니다. 기마. 자, 첫 번째 한자는 말탈기자입니다. 말을 타다. 동물 말탈기. 기수. 말을 타고 달리는 그 경마 선수 기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전쟁에 나가는 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 기마병 이런 말 할 때 기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자는 지록위마라는 성어 할 때 배운 적 있죠. 말맞자가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한자는
하고자 할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 라는 뜻의 욕. 그러면 욕구, 욕망, 욕심 이런 단어 떠올릴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한자는 자, 이렇게 쓰고 이 한자의 뜻은 거느릴 솔. 교과서에 거느릴 솔자를 특별하게 따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44쪽에 보면 조금 있다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지막 한자. 잘못 적었네요. 자, 마지막 한자. 자, 마지막 한자는 종노자입니다. 노에 노비할 때. 자, 그러면 문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기마면 욕솔노라. 문장입니다. 기마면 욕솔노라. 이게 만약에 성어면 뭐 면, 라 이런 말을 쓰지 않죠. 넣었다는 것은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말타다 말, 하고자 한다 거느린다 중. 한자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 말에 맞춰서 어순에 맞춰서 끼워 맞춰 봐요. 우선 그렇게 하다 보면 한문의 어순을 익힐 수도 있습니다. 우선 말타다 말이니까 말을 타다 2일 되겠죠. 말을 타다. 하고자 한다. 먼저 풀이할 수가 없죠. 뭘 하고자 하느냐. 거느리고자 한다. 뭐를 거느리고자 하느냐. 그래서 종로자가 3번, 거느릴 솔자가 4번. 자, 하고자 할 욕자를 마지막에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해석 순서 적었습니까? 한자 위에 21543 갈로에 숫자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대로 오른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풀이, 빈칸을 채우면 되겠죠. 말을 타면 뭐를? 종을 거느리고자 한다. 자, 속담이고 문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속뜻이 없습니다. 그냥 풀이하고 교훈을 알면 됩니다. 자, 말을 타면 종을 거느리고자 한다. 21543 풀이가 되죠. 그럼 이게 원래 속담은 뭐냐? 자, 두 번째로 원래 속담으로는 뭐냐? 말을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라는 속담을 번역한 것이다. 근데 이 속담에 경마 잡힌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한테 지금 어려운 말이죠. 경마 잡힌다라는 말이 뭐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 말고삐를 잡혀 몰고 가게 하고 싶다. 자, 내가 말에 올라탔어요? 그러면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앞에서 말고삐를 잡고 끌고 가줬으면 좋겠다. 자, 우선 이해되죠? 그럼 이게 어떤 교훈이 있는 것이냐? 그러면 이 문장, 이 속담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말을 탈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부자나 양반들이나 말을 타는 거죠. 어디 가고 할 때. 보통의 양반들은 집에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부자가 잘 없기 때문에 집에 말이 있다. 그러면 되게 부자인 거죠. 양반이면서도. 근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말을 한번 올라타게 되었다. 우연히 어떤 기회가 생겨서 말을 한번 올라타 보게 된 거죠. 평소에 말을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였던 사람이 우연찮게 한번 올라탔더니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올라타니까 좋죠? 좋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을이라도 한 바퀴 이렇게 타고 한 바퀴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남자니까 뭐 자동차를 예를 들면 정말 고급 좋은 자동차가 있다. 평소에는 내가 타보기 힘든 좋은 차. 근데 저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 운전석에 누가 앉혀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고 한번 앉았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시동 걸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죠? 엔진 소리를 한번 뭉 하고 들었더니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요? 한 바퀴만 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고급 화장품이 있다. 저거 한 번만 발라봤으면 좋겠다. 한번 발라봤더니 아예 이게 내 거였으면 좋겠다.
누가 계속 사줬으면 좋겠다. 사람은 이런 욕심이 계속 있죠. 자, 그러면 교훈의 빈칸에 들어갈 말 뭐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의 뭐는? 사람의 욕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자,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뭘 조심해야 됩니까? 그것을 안다면 끝없는 욕심을 부리다가는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경계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말이 되죠? 자, 그러면 밑에 5칸씩 있는데 한 번, 두 번, 한자만 2번씩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 하나 더 있죠. 예, 무한도전 예능 캠프라는 옛날 영상이지만 다음 영상 하나 더 보고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다 봤습니까? 물론 한꺼번에 보고 해도 괜찮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면 좀 그렇겠죠. 어쨌든 두 번째 영상으로 선생님이 수업하고 싶은 한자 성어는 예시 문장 먼저 보면서 예측해 봅시다. 저들도 나와 같은 입장이 되어 봐야, 저 사람들도 내 같은 입장이 되어 본다면 이것을 느낄 거다. 이런 감정을 느낄 거다. 자, 이미 캡처되어 있는 화면에 보면 격하게 반기는 입소 동기들. 이 성규죠. 인피니트의 성규라는 가수인데 자기가 먼저 들어와 오면서 그 약간의 놀림 비슷하게 장난치는 걸 내가 한번 당했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도 나도 저랬었지 하면서 같은 마음을 느낀다. 같은 처지를. 이럴 때 쓰는 말. 글씨가 작지만 자, 적어볼까요? 바로 자, 예시 문장의 빈칸. 동병상련을 느낀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동병상련. 자, 그러면 한자를 쓰고 정확한 의미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적어 볼까요? 자, 동자는 같을 동자는 엄청 많이 쓰는 한자죠. 직장 동료, 뭐 동년, 뭐 동년이면 같은 나이, 그 다음에 같은 학년이면 동학년 이런 말도 쓰고, 동향, 같은 도형이면 동향, 그거 말고도 뭐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자는 병이라고, 질병이라고 해도 괜찮고, 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자는 이렇게 쓰고요. 서로 상호호상, 뭐 상대 이런 말 할 때 다 서로 상자를 씁니다. 자, 마지막 한자 좀 어려운데 왼쪽 부분 한자 왼쪽 부분을 변이라고 한다 했죠. 자, 이 한자는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자가 변형이 돼서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심자가 들어가면 그 단어는 심리나 기분,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을 마저 이렇게 채우면, 자, 이 한자는 말이 좀 깁니다. 불쌍히 여길 련 비련의 여주인공, 연민의 정을 느낀다 할 때 불쌍히 여길 연자를 씁니다. 자, 그러면 한자성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동병상련,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낀다. 성규도 동병상련을 느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겉뜻입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 병자, 같은 병자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 이게 뭐냐면 다리에 깁스를 한 사람들은 깁스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내가 불편한 걸 내가 알고, 내가 불편하니 저 사람도 어떤 것이 불편하겠구나. 서로 알죠. 서로 아니까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속뜻이 뭘까요? 꼭 병이 아니어도
어려운 처지 혹은 어떤 거 있을까요? 서로 비슷한 형편, 다 비슷한 단어죠. 형편, 처지, 어떤 상황, 처지, 형편, 상황은 다 비슷한 말이니까. 자,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도와준다. 도움. 자, 간혹 가다가 꼭 어려운 처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비슷한 처지, 어렵다 아니고 비슷한 정도 해도 그죠? 비슷한 처지에 있다 보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 협력할 수 있다. 동병상련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지 내용 다 마쳤죠? 그러면 영상을 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한자 꼭 잘 찾아보기 바래요. 그래서 13강 원격 수업부터는 우리 등교 수업 때처럼 내가 알고 싶은 한자를 필수 하나만 해도 점수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질문 없죠? 자, 그러면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